옛날 어느 왕국의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가서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고 집에 돌아와 요리하고 먹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일자리를 구하고 실망한 기분으로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여기서 일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3개의 가방을 가득 들고 거기 서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다음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2개의 가방을 직접 들고 다닐 수 있지만 3번째 가방은 내게 너무 무거워요. 이거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그 대가로 금화 3개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동의하고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닫고 "이 가방이 엄청 무거워 보이는구나" 라고 말했다. 노인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청동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가방을 들고 노인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는 노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가방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정직이나 절도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동전 몇 개에 대한 그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걷다가 앞에 강이 나타났다. 청년들은 즉시 물에 들어가 강을 건너려 했으나 노인들은 강둑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했다. "나는 너무 늙었다. 나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 가방 2개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시도하면 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가방 하나 더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임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금화 3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동의했다. 또 다른 가방을 가지러 가는데 노인은 머뭇거리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라고 말했다. 청년은 "내가 왜 도망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요즘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은화가 들어있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도둑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부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욕심 때문에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방을 주세요."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2번째 가방을 들고 강을 건넜습니다. 은화조차도 그의 정직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언덕에 이르렀다. 청년은 천천히 그 길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노인은 언덕 기슭에 멈춰 섰다. 이를 본 청년은 "자, 왜 멈췄느냐고 소리쳤다. 노인은 "나는 너무 늙어서 제대로 걷지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이 가방으로는 이 언덕을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은 "그렇다면 그 가방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노인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그 안에 금화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도망치면 나는 늙은이가 됩니다. 나는 당신을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청년은 살짝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일합니다. 나는 대금업자의 장부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내게 거짓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나는 거절했고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이 금화가 담긴 가방도 꼭 챙겨가세요. 나는 내 속도로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먼저 가셔서 반대편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청년은 가방을 들고 노인을 남겨두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내가 이 가방 3개를 가지고 도망치면
그 노인은 나를 잡지 못하고 영원히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 늙었으니 이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이 많지 않은데 나는 젊다. 이 돈이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더 편해질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경과 사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탐욕의 유혹에 빠진 그는 3개의 가방을 가지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방 3개를 들고 숨가쁘게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다가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자루를 열어보니 그 안에 금 하나, 은화가 들어있지 않은데 작은 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왜 노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왜 그런 드라마를 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청년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메시지는 내가 이 왕국의 왕이다였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없고 나이가 많아져서 양자이자 후계자로 입양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당신도 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읽은 청년은 평생 후회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배신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속에 덧없는 생각을 무시했다면 그는 오늘날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생각에 대한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그는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노인의 이야기는 생각의 힘과 우리 생각이 세상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직한 청년은 해로운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면 노인이 그를 쫓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그만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돈을 가지고 도망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편안할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생각의 연쇄는 더욱 깊어져 결국 욕심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로 인해 그는 가방 3개를 모두 들고 도망치게 됐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방심한 생각만큼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로 변합니다. 우리의 말, 행동으로 바꾸세요. 우리의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계속 점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니터할 때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복잡한 여정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생각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운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현명하게 양육함으로써 우리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분에 20에서 30번 숨쉬는 개는 10에서 12년을 살지만 사람은 1분에 12에서 20번 숨쉬고 80에서 100년을 산다. 하지만 1분에 3에서 5번만 숨쉬는 거북이는 500에서 600년을 산다. 이를 통해 생물이 숨쉬는 횟수가 적을수록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를 이해한 고대인들은 숨쉬는 횟수를 줄이는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숨쉬는 깊이를 늘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몇 년, 몇 달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횟수의 숨쉬기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숨쉬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다. 속도를 줄이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숨쉬는 속도를 늦추고 길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공기를 3군데나 4군데에서만 직접 느낀다. 목과 심장이다. 우리는 폐로 들어간 공기조차 알지 못한다.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 공기. 또한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유형은 서로 다릅니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공기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산소가 들어갔고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깊고 차분한 호흡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치 웰빙의 교양곡과 같습니다. 심호흡은 면역체계가 불쾌한 세균과 싸우도록 돕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심호흡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친구와 같아서 간접적으로 건강을 체크합니다. 산소가 급증하면서 주변에 있던 노폐물이 씻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도 그 메모를 받고 갑자기 더 경계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뇌에서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산소 유입 덕분입니다. 그것은 그 신경세포들을 깨우고 사고와 이해의 기혈을 다시 돌립니다. 폐에서는 자신감이 신선한 공기와 함께 돌아옵니다. 숲에 강한 돌풍이 불면 숲의 모든 부분이 깨어나 경계하게 됩니다. 카팔의 몸에서 한 번의 타격이나 바스타르 프라나야마 세션은 강력한 돌풍과 비슷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폭풍은 태어나고 삶을 바꿉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호흡은 짧고 느립니다. 동공은 얕거나 빠르게 걷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호흡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분노 상태에 있을 때 감정이 생기면 호흡이 바뀝니다. 정욕의 감정이 생기면 호흡도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호흡도 함께 바뀝니다. 또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 변화합니다. 호흡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신체 시스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요가의 전체 과학은 올바른 방식으로 호흡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식으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마법처럼 바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대 요가 이야기를 통해 제대로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의 마법 같은 비밀. 옛날 옛적에 불교 승려가 아슈람에 살았습니다. 그 승려는 학생들에게 요가, 명상, 프라나야마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수년간 명상을 하며 많은 미묘한 인간적 차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대중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슈람에서 가장 똑똑하고 총명한 제자가 그에게 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을 보고 승려는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가 승려에게 다가가자마자 그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승려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하세요. 제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종종 요가, 명상, 프라나야마의 근원이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제어하는 즉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호흡의 비밀과 그 진정한 과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 호흡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또는 호흡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호흡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호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호흡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요기나 수행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의 얼굴에 놀라운 평온함이 보일 것입니다. 진정한 요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기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호흡을 제어합니다. 호흡을 제어함으로써 그는 마음을 제어합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50년, 200년, 심지어 300년을 산다고 하는 요기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프라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종종 불리는 수행인 피프라나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방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기는 이 작업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이 작업을 상당히 숙달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예리한 지성을 원한다면 호흡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통제되어야 하며 일단 통제하면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며 그것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 안의 분노, 불안, 질투, 자아, 복수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호흡에 따라 작용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장애는 우리의 통제에 있게 됩니다.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도달하고 그 장애를 이해하고 제거하고 싶다면 우리는 호흡의 다리 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 마음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가 잠자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이가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팽창하고 숨을 내쉬면 배가 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즉, 아이는 배꼽에서 배를 움직여 호흡하는데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른 호흡 방식입니다. 이 깊고 긴 호흡 덕분에 아이들의 마음은 흥분하고 가벼워집니다. 그들의 몸은 더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오랫동안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실수로 꾸중을 듣거나 때려도 얼마 후에 그는 그것을 잊고 자신의 게임에 몰두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배꼽 부위에서 호흡합니다. 아이의 몸은 빠르게 발달하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연은 그들에게 긴 호흡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긴 호흡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은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횡격막이 아닌 가슴에서 호흡합니다. 호흡이 짧을수록 걱정과 사소한 문제에
더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더 길고 깊은 호흡은 행복감과 내면의 평화를 증가시킵니다. 스님은 평균적으로 사람은 분의 12에서 20번 호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신체적 웰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당 호흡 횟수가 11회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미묘한 현상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동물의 소리와 감정을 포함하여 주변 세계에 대한 놀라운 민감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생물조차도 특정 요기 앞에서는 온순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요기들이 호흡 조절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동물의 소리, 감정, 에너지와 깊은 연결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호흡 속도가 분의 9회일 때 우리는 나무와 식물의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분당 6회 이하로 줄이면 무생물의 작동 방식, 무생물이 내는 진동, 무생물과 세상 간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주의 본질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도달한 요기와 성자는 우주의 신비를 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안정적일수록 호흡이 더 느려지고 빠른 호흡을 피하면서 몸 전체의 일정한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 인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가의 가르침에 따르면 호흡 조절은 구도자가 평범한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가 전통에서는 장시간 호흡을 유지하는 것을 마스터함으로써 개인이 인간 존재의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생명을 위협하는 특정 질병은 정신과 뇌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을 통해 달성됩니다. 인생의 기복이 그를 방해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제할 수 있는 요기는 원할 때마다 호흡을 멈출 수 있습니다. 스님은 또한 호흡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불안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안정되고 요기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쉬는 동안의 호흡 길이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보통 10개 손가락 길이만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은 12개 손가락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가락 하나 정도의 두께 차이가 생깁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내쉬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는 16에서 17개 손가락 길이까지 숨을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22에서 24개 손가락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은 내쉬는 시간이 45에서 50개 손가락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친밀한 순간에는 50에서 60개 손가락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쉬는 시간이 60에서 70개 손가락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정욕과 분노를 통제하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종종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불립니다. 200세 노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배꼽까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똑바로 앉는 2가지 간단한 수행법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겉보기에 간단한 수행법은 요가와 프라나야마의 영역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성적 욕망이 내면에서 줄어들면서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2손가락으로 줄이면 쾌락으로 이어집니다. 3손가락으로 줄이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4손가락으로 줄이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5손가락으로 줄이면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에서 7손가락으로 줄이면 추구하는 사람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어단 몇 분 만에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복한 힘은 그것을 깨우려는 욕망과 정신적 경로가 있을 때만 깨어나고, 이 정신적 경로의 물리적 표현은 호흡입니다. 따라서 호흡 조절은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교 승려가 이 말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자 제자는 호흡 조절의 지혜에 따라 깊은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잠재력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글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왔고, 이 팁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옴 부다야 나마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주의 깊게 살피고 영감을 받으세요.